자, 2차 이제 연구의 요소 보시도록 하실 건데요. 자, 이제 아이고, 잘못 들고 왔다. 연구의 요소. 자, 1차 시에서는 과학적인 조사를 하셨는데요. 과학적 조사는 뭔가만 다시 한번 조금 세상을 하고 갈게요. 해상이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부분, 뒷부분에 있는 요거, 문제 정리, 요 6단계만, 연구의 자체 6단계만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의 자체 6단계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문제 정리, 가설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 작성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근데 우선 다시 과학적 조사는 왜 해야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과학적 조사를 왜 해야 된다? 나의 의견을 타인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중에 과학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보다 설득 정도가 좋더라. 근데 그 방법 중에 과학적 조사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통계적이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말하게 되는데, 자, 이 전제 조건이 뭐가 있다고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다. 타당도라는 것은요? 타당도, 그렇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설문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설문지가 이 사람은 이 젊은 타당하냐? 뭐가 있냐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중국인 분들에게 시험을 본다. 그럼 어떻게 타당하지 않죠?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등한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신뢰도가 됩니다. 체계적, 통계적, 비판적입니다. 체계적에는 뭐가 있다고? 하위적 특징에서는 체계성, 논리성, 객관성. 통계적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증성, 검증 가능성, 그게 검증 가능성이고요. 그다음에 재현 가능성, 간주관성. 우와, 이야, 역시 돈이 와이프 얘기를 해야 돼. 최소의 변수로 최대한 많이 뭐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언제든지 변화돼야 된다. 우리가 맨날 언제든지 변화돼야 돼요. 이건 여자들은 언제든지 변화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 그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여기서 논리적 방법에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 연역적 방법은 그렇죠. 잉잉, 원인부터 결과. 그다음에 귀납적 방법은 결과부터 원인인데, 귀납적 방법에는 탐색적 조사를 많이 쓰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쓰면 된다. 뭐라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쓰는 게 좋더라. 자, 탐색 기술 설명이 있으면 탐색이란 가설의 구체화. 가설. 여기서 계속 텀을 하면서 멈추시는데요. 가설의 구체화, 본조사 이전에 선행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귀납적 방법에 쓰는 거고요. 자, 기술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기록하고 요약하는 방법, 묘사하는 방법이 되고요. 자, 설명적 조사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 밝혀내는 건데, 인과관계란 언제쯤 될까요?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자, 연구의 절차에서는 이제 문제 정립에서는 논리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론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연구의 문제는 why, 왜. 그래서 창의성, 독창성, 윤리적 배려, 검증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연구 문제란, 분석 단위란, 그죠? 연구자가 수집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분석 단위라고 합니다. 분석 단위 오류는 생태학적으로 하고 개인주적. 생태학적으로는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개인주적으로는 개인의 결과를 집단에게 적용하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가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가설이라는 가정된 설명 이렇게 되고요.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진 다수의 변수들 간에 검증할 수 있는 잠정적인 해답인데, 우선은 가설이란 잠정적인 해답입니다. 뭐라고요? 가설이란 잠정적인 해답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가정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진 다수의 변수간, 이거는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려우시니까 첫 번째, 가정된 설명 뭐라고요? 잠정적인 해답이다. 잠정적인 해답을 말하게 됩니다. 탐색 기술 설명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가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가정되는 설명, 가정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게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다수의 변수들 간의 관계다. 이거는 조금 이따 살을 계속 붙여 나가 볼게요.
자, 여기서 경쟁 제품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 가설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과 가설 검정 이런 것들을 잠깐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가설의 구비 조건을 명료해야 된다. 가치 중립해야 된다. 검증 가능해야 된다. 네, 특정화. 근데 가설에서 중요한 거는 특정화가 중요합니다. 가설에서 중요한 거는 특정화. 즉 특정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 즉 뭐뭐 때문에 뭐뭐가 된다. 뭐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처럼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연구 문제는 포괄적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다시요. 연구 문제는 내가 다른 의견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료를 수집해야 되니까. 하지만 가설은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뭐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뭐 때문에 변화가 될 것이다. 이처럼 가정되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주안점이 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가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가설이 개념하고 그다음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이거는 실제로 통계 분야에서 가설 설정을 하셔야 돼요.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차근차근히 좀 해드릴 건데 자 기무가설, 대립가설이 있는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가설이란 뭐라고 한다고요? 가설이란 네 잠정적인 해답을 뭐라고 한다? 가설이라고 한다. 잠정적인 해답을 가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눠지는데요. 귀무가설은 여기 보시면 한자로 볼게요. 한자로 보시면 귀무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죠. 쉽게 말해서 귀무는 뭐라고요?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해서는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귀무가설. 그래서 어디서는 영가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H0라고 합니다. H0.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존하고 똑같다. 기존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귀무가설이라고 하고요. 대립가설은 내가 연구자의 가설이기 때문에 대립가설, 즉 기무가설의 반대적인 내용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연구자의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연구자의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하고요.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시요.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통계 분야 때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건데 다시요. 귀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다시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존하고 차이가 난다. 뭐라고요? 기존하고 차이가 난다. 기존하고 차이가 난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안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다시 뭐라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시다. 네,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아진다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근데 범위를 놔둬서 이 벗어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차이가 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죠. 근데 범위가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틀리신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라고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각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것들은 기각, 채택은 포함을 하는 것들은 채택. 다시요. 판사 다시 보겠습니다. 판사분들은 너 죄인이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일반인인데 일정한 기준치보다 넘어섰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정을 내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일정한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면 너는 일반인이고 벗어났으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앞면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두 개밖에 없는데 뒷면이 아니기 때문에 앞면이야 라고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나의 주장을 타인에게 설득시키는 방법 중에 이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나눠집니다. 다시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난다. 다시요.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난다. 자, 다시요. 기무가설은 뭐라고요?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다시 한자로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방법에서 논리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는 것들은 귀무가설, 즉 기존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기무가설이라고 하고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기존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대립가설. 다시요. 맞지만
틀리다. 뭐라고요? 맞지만 벗어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라고 증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무가설은 A와 B는 서로 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제가 원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다시요. 제가 원하는 거는 관계가 있는 거죠. 다시요. 저하고 전지현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왜 주장하냐고요. 원래 관계가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쵸? 저하고 전지현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왜 해봤자 뭐 하냐고요. 저하고 오렌지 카라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면 진짜 어떤 거 이렇게 관심을 끌라고. 제가 원하는 건 기존하고 다르다. 기존하고 다르다는 것을 설득하는 거겠죠. 다시요. 약을 개발했는데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요. 그걸 왜 증명하냐고요. 제가 개발자면 어떠다? 기존하고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걸 반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리점마다 있어. 그래서 A 서울하고 부산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제품이나 부산 제품이나 똑같은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시요. 제품이 A에서 생산하나 B에서 생산하나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립가설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조건 기무가설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기무가설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거 보세요. 이거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반증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나요? 다시요. 범위를 결정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고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차이가 있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가설은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선택할 수도 있고 대립가설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시죠? 이 범위 안에 계속 들어가면 기무가설이 되는 거고 틀리면 기무가설이 기각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기무가설이라는 것은